범인은 피해자를 여배우처럼 똑같이 꾸미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한태주가 납치된 전 여자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놈 뒤엔 누군가 있어. 깨면 전화해. 그리고 당신한테 화낸 거 사과할게. 여성들만 살해하는 매니큐어 살인범은 형사 한태주와 추격전을 벌입니다. 추격전 끝에 한태주는 범인을 잡은 줄 알았는데 차에 치입니다. 그리고 2018년의 한태주의 의식은 1988년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야 갑자기 이렇게 차 앞으로 뛰어들면 어쩌자는 그리고 거야 너? 1988년에는 우리 중구 형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복선도 없이 갑자기 1988년은 왜 나왔을까요? 사실 1988년에 대한 복선은 한태주가 차에 치기 전 자동차의 라디오 주파수가 1988입니다. 그리고 음악 검색으로 이 노래를 검색해보니 데이비드 보이의 라이프 온 마스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인 BBC의 라이프 온 마스의 오마주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야 신분증 줘봐요. 다시 1988년 신분증 줘봐. 태주는 그곳에서 살인범을 만나고 그를 쫓게 됩니다. 뭐야? 저 새끼 뭐야? 야 잡아! 아저씨! 새끼 아저씨! 일로 와! 야! 아씨 왜 도망을 가고 그래요? 좋게 할 때 빨리 신원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 계장님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몇 번 말합니까 좀? 발발 이거 이제야 잡아. 조폭이 왜 경찰서에 있지? 이 새끼 봐라 이거. 이거 내 차 바꿔 튄 그 새끼네 이거? 이분은 강력계 형사 강동철입니다. 좋아. 형님 저기 발발이 그쪽 아닌데 발발이 새끼는 저쪽. 중구 형님 안녕하세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장난을 치고 너 뭐 하는 새끼야? 어? 경찰입니다. 한태주는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합니다. 됐습니다. 오해가 풀린 강동철은 한태주에게 경찰의 진심 어린 법규를 날립니다. 풀어드릴게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야 그거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꾸러기 과학수사대야? 어? TV에 나오는 강동철 입장에서는 경찰 사칭까지 한 한태주를 아주 후들겨 패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집니다. 뭔데 이게? 이 아저씨한테서 나온 건데요.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이거? 위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국장님 지금 그 문서는 한태주가 경찰이라는 증거였죠. 이 새끼 이거 진짜 경찰이라는 거야 이거? 나빠요 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한태주는 자신이 1988년에도 경찰이었던 것에 충격을 내가 여기 받습니다. 경찰서로 전출 왔다는 겁니까? 그것도 1988년. 그리고 우리 중구 형님은 또 뭘 보냐?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아무것도 안 봐. 이 새끼가 또 아유 참나 아무것도 안 봤는데 이 새끼 뭘 아무것도 안 봤는데 일로 와. 88 서울 올림픽이 20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국이라는 특수 여건 속에서도 이곳은 확실한 198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남자인 한태주는 정말 할 게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게 영화를 보고 찾아간 여행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염을 주는 꿀잼 예능이나 보며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몽도 안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TV 속에 한경사 들리나? 네 들려요. 잘 듣고 있어요. 수사반장의 최불암 선생님이 한태주에게 말을 겁니다. 고몽 형,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자 고몽 형, 가지 마요. 고몽 형. 고몽 형 영상을 벌써 다 봤다니. 이거 현실이 아니야. 그리고 한태주가 머물던 1988년의 인성시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와 과거 형사들의 합동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연쇄살인이라고 하던데 그거 진짜예요? 연쇄살인은 무슨? 준구 형? CCTV 확인해 봤습니까? 예? 무슨 TV요? 폐쇄회로 CCTV요. 저 무슨 말씀이? 30년 전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몸에 범인의 DNA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DNA 분석까지 같이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DNA 검사도 모릅니다. DNA? DNA가 뭐냐? 모르죠. 몰라 임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사전이야 내가? 죄송합니다. DNA 그거 분석하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국내에는 분석기가 없어. 미국이요? 뭐 얼마나 걸리는데요? 글쎄 운 좋으면은 한 서너 달쯤 아니면 뭐 대중 없지. 야 근데 젊은 친구가 DNA도 알고 대단하네. 국내에서 그거 하는 형사 별로 없을 텐데. 야 뭐해?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 계세요. 여기 설탕 쏟았습니까? 예. 그 얼마나 얄궂게 놀았으면 그 방바닥에 커피하고 설탕을 아주 범벅으로 해놨어요. 1988년에는 지금 아는 우리의 과학수사 개념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태주의 수사 방식은 굉장히 낯설고 믿지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기적들은 형사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선사해 주었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pH 농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뭐야? 뭐야? FBI야 뭐야? 어? 하지만 2018년에 한태주의 과학수사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30년 전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야. 물론 이런 방법 외에도 30년 전에 정감 있는 시대, 그 시절 제대로 먹혔던 강동철만의 방법이야 있지. 사람 찾는데 이게 제일로 빨라. 원장님들 바쁘신데 이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 찾고 있는데 그 통관적부에서 23일 이전에 이사 온 사람을 좀 확인해 줘야겠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이거 그거야? 황산칼슘? 네. 미안. 여기네요. 그런데 한태주는 시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피해자의 손톱이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니, 그가 왜 시체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시간은 다시 2018년으로 돌아갑니다. 2018년 매니큐어 살인범은 여성을 납치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다음에 살해합니다. 이 수법으로 살인범은 기소당합니다. 코 속에서 발견된 손수건의 섬유 조직에서는 마취제 일종인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과학수사관이었던 한태주는 범인의 범행 증거를 찾아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증인은 이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물 이사오에 대한 오염이 의심됩니다. 증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증거가 오염됐다는 것은 증거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다수의 남자 DNA가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게 살인범 용의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범인의 혐의가 유력해도 증거의 팩트만을 중요시하는 한태주는 어쩔 수 없이 범인을 풀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검사님도 꾸미시면 참 예쁘실 것 같은데 섬도 고우시고 빨간색 매니큐어도 한마디만 더 잘 짓거려봐. 어울리시겠는데. 성희롱으로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이 수상한 살인범은 감히 대한민국 검사까지 희롱하며 까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한태주 경위님이라고 하셨죠?
여성들을 살해하고도 무죄로 풀려나 오히려 떳떳하고 거만한 이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과거로 돌아간 한태준은 참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부디 중구형의 강동철의 댐프시롤이 살인자에게 닿길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기대해봅니다.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응, 없어. 이 드라마의 제목은 라이프 온 마스입니다. 원작이 있는 OCN 드라마입니다. 현재 토요일, 일요일 해서 1, 2화를 방영했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영화 그리고 넷플릭스 위주의 미드만 했지만 한국 드라마도 리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또 소규모 채널, 약 구독자 50만 정도의 소규모 채널이지만 뭐 천안이나 창원시 정도의 그 인구 수를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미니멀한 클래스의 유튜버지만요. 또 제작자인 또 OCN한테 허락을 받고 직접 허가를 받고 영상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재밌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 압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얘기하고도 미친 소리로 들리니까.